그래서 이제 캐릭터 인물에 대해 좀 얘기를 해볼까요? 혹은 배우들의 연기? 주인공은 총 5명이에요. 네. 혜주, 지영, 태희, 온조, 비류 이렇게 5명의 20살 여자들이 등장하죠. 누구부터 얘기를 해볼까요? 혜주? 얘기부터 해볼까요? 혜주가 되게 깍쟁이처럼 나오는데 네, 친구들 사이에서는 깍쟁이처럼 나와요. 이효원 씨가 연기를 했는데 대기업에 이제 취직을 하게 되고 증권사죠. 그래서 서울에서 이제 일을 하면서 결국 서울로 이사도 가게 되고 나머지 친구들과 결이 꽤 다른 개성이 좀 강한 친구예요. 에피소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얘기 하잖아요. 과거에 친했다는 게 뭐가 중요하냐. 현재가 중요하지. 그리고 자기를 되게 많이 바꾸려고 하죠. 그 세상의 기준에 맞추려고 하죠. 그래서 심지어 라식하는 라식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라식이 왜 되게 재밌다고 생각을 했냐면 렌즈를 끼고 있잖아요. 항상 혜주가 렌즈를 끼는데 무심코 잃어버린 거죠. 화장실에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회사에서 안경을 꼈는데 그 모습을 본 회사 대리님이 새우젓 같다고 눈이 너무 작아지니까 그렇게 놀린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바로 라식을 한 거죠. 근데 그 눈, 렌즈, 안경 이게 묘한 이미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렌즈를 통해서 보는 그 세상은 이 혜주가 되게 갖고 싶고 그 안에 편입되고 싶어하는 되게 주류적인 세상이잖아요. 증권가에 일하시는 다른 팀장님을 사실 자기 롤모델로 삼고 있고 그 사람한테 엄청 잘 보이고 잘 보이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다 그 렌즈 시력? 상징되고 근데 결국에는 그걸 자기가 변화하죠. 라식 수술까지 함으로써 묘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팀장이 나중에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너무 가슴 아팠어요. 뭐라 그랬지? 언제까지 그렇게 저 부가가치 형 인생을 살 거야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혜주는 마냥 이렇게 회사에서 시키는 일 상냥하게 사근사근하게 잘하면 언젠간 나도 저렇게 팀장님 자리를 올라가겠지 꿈을 꾸면서 열심히 회사 생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했는데 팀장님은 뭔가 혜주에게 자기 개발을 하지 않는다고 퇴근하면서 그쵸. 야간 대학도 다니고 그래야지 왜 여기에서 계속 안주하냐고 퇴근하면서 언제까지 그렇게 저 부가가치형 인간으로 남을 거냐고 그런 표현을 쓰죠. 혜주를 통해 성별, 학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차별 받는 상황들 되게 많이 보게 되고 그래서 서울살이에 더 집착하게 되는 그런 혜주를 많이 보게 되죠. 그래서 되게 얄미웠는데 왜냐면 그 다른 친구들이랑 난 너희랑 달라 이렇게 선배려고 하는 것도 친구들 보이고. 사이에서는 그렇게 막 깍쟁이처럼 센 척 소위 말해서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사회에서는 제일 막내고 완전 초년생이잖아. 얼마나 힘들 거야. 그리고 서러울 텐데 서럽지. 그런 힘든 내색은 또 친구들한테는 안 하고 그래서 공감이 되면 되게 복잡한 우리 현실적 캐릭터인 것 같고 마냥 미워할 수만은 없는 캐릭터예요. 맞아요. 그거 보셨어요? 전 삭제 장면이 유튜브에 있길래 찾아서 봤는데 삭제 장면 중에 보면은 혜주가 회식할 때 다른 장면. 그 회사 사람들이 여자를 마치 상품처럼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서 불편해하는 이런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런 거나 아니면은 자기한테 좀 추근덕대고 자기도 좀 잘 보고 싶었던 어떤 대리한테 작은 복수하죠. 하는 그 대리가 새우젓 같다고 놀렸거든요. 그렇죠. 그 뒤인 것 같은데. 맞아. 그리고 그 남자친구가 있긴 한데 되게 자기한테 엄청 헌신적이죠. 잘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약간 무시하고 그러니까 남자친구로 안 대하죠. 남사친 아니면 혹시 정도. 아니면 그냥 약간 내가 언제든지 부르면 불러도 되는 애로 취급을 했었는데 제가 혜주를 미워했던 게 요게 제가 그런 식으로 남자를 대했죠. 자기 옆에 있는 자기에게 호감을 보이는 남자를 이용했죠. 저희 엑스들이 떠올라가지고 혜주 미워 막 이랬는데 마지막엔 남자친구로서 결국은 남자친구로 인정을 하는 것처럼 회복됐었어요. 그리고 뭐 마지막에 삭제 장면에 보면은 그 편의점에서 라면 먹는데 옆 남자가 막 물도 달라고 김치도 달라고 막 이런 부분이 있었잖아요. 근데 요 장면에서 내가 아는 혜주 이 영화에서 보았던 거 엄청 매몰차게 대하거나 막 그럴 것 같은데 다 줘요. 다 주고 심지어 약간의 미소를 느끼는 게 있어서 혜주의 어떤 내면이 내가 생각한 만큼 단순한 게 아니구나. 그래서 되게 현실적인 캐릭터라고 혜주를 느꼈죠. 그리고 이효원 씨가 연기를 꽤
잘했어요. 잘했어요. 자연스럽고 얼마나 되게 얄밉게 하는지 진짜 그런 것 같아. 잘했어. 그럼 이제 다른 캐릭터 또 얘기해볼까요? 두 번째로는 지영 얘기할까요? 지영. 왜냐면 혜주랑 지영의 관계가 좀 얘기할 맞아요. 것들이 좀 있기 심상치 때문에. 않았어요. 지영이 사실 혜주랑 제일 고등학교 때 친했었다라고 네. 했죠. 근데 되게 많이 벌어지고 싸우는 장면들도 많이 나오고 갈등이 생겼어요. 사실 그렇게 갈등이 있을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 뭔가 그런 계기가 됐던 장면들이 나오지는 않는데 무심하게 멀어졌죠. 혜주가 말하는 것들에 대해서 지영은 상처를 상처를 받았어. 받는 것들이 조금 보였던 왜냐면 것 같아요. 지영의 입장이 약간은 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힘들었지. 많거든요. 부모님도 돌아가시고 할머니 할아버지랑 살고 있는데 그것도 되게 판잣집 같은 데서 거의 살고 무너지기 있고. 직전에 집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고 그나마도 고등학교 졸업하고 공장에서 일을 했던 것 같은데 그 공장도 문 닫아서 닫아서 월급도 못 받고 실직을 하는 상태로 거의 20살이 시작되거든요. 근데 그에 반해 혜주는 졸업하고 백으로 입사를 했다고 지영이 표현했던 것 같은데, 맞아요. 그치? 누군가가 도움을 줘서 혜주는 취직을 일자리를 얻었던 그쵸. 것 같고 그에 반해 지영은 또 그나마 갖고 있던 일자리도 잃고 더 힘든 현실들을 마주하는 이런 상황들이 되게 많이 대비가 일단은 맞아요. 돼요. 엄청 많이 네. 대비가 되죠. 그래서 그런 성격적인 것도 좀 내향적인 것 같고 스트레스도 엄청 많이 받는 것 같은데 중간에 한번 이미지 변신을 확 하잖아요. 염색을 하죠. 확 변해버려요. 그래서 진짜 깜짝 놀라게 지영이. 되는데 그때 뭔가 어떤 본인의 각오 같은 게 좀 보이기도 하고 그랬던 거. 사실은 지영과 관련된 에피소드가 꽤 강하죠. 이 스토리를 끌고 가는 중요한 게 있는데 집이 무너지잖아요. 네.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요. 복선이 있었어. 계속 무너질 것 같았어요. 그래서 막 엄청 집주인한테 전화하고 막 싸우고 알아보고 애를 썼는데 결국은 해결 안 해줬고 집주인은 맞아. 하필 지영이 친구들과 이렇게 외박하는 그날 친구 집에서 외박하는 그날 무너져서 맞아요. 할아버지 할머니 돌아가시게 되는. 맞아요. 근데 구치소에 갇히게 돼요. 왜냐면 지영이 조사를 참고인으로 봤는데 말을 안 했어. 아무 말도 안 해가지고 괜히 오해를 받는 상황인 거죠. 근데 영화에서는 지영이 말을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건지 아니면은 뭔가 하지 못하게 되는 건지 그런 게 명확하게 나오지 않아가지고 영화가 끝날 때까지도 왜 그랬을까 싶었는데 삭제 장면이 있더라고요. 삭제 장면에 지영이 나 하나만 바라보고 이사도 못 가고 살았던 게 이제 너무 죄스럽다 그랬죠. 왜냐면 매일 할머니한테 화내고 혼자인 게 차라리 낫겠다라고 생각하고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그렇게 돼버리니까 내가 죽인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없는 게 더 나았을 것 같아요. 그대로 다 보여주고 해설할 수 있게끔 이해를 도와줬으면 또 좀 느낌이 달랐을 것 같아. 근데 처음에는 그래도 왜 그렇다고 지영이 구치소에 갇혀야 되지? 말을 안 했다고 했는데 그렇게 입을 다물고 있으면 사실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은 맞았잖아요. 지영이 딱 외박한 날 집이 무너진 거니까. 지영이 그 장면도 하나 있잖아요. 그 할머니 할아버지랑 밥 먹을 때 총각김치를 할머니가 2로 이게 잘 안 씹히니까 지영이 막 화내면서 칼을 꺼내 오는데 그러다가 그 봉투 나눠주러 온 어떤 아줌마가 이제 불러가 나가게 되는데 약간 그 장면이 좀 섬뜩했거든요. 왜냐면 그 칼을 꺼냈을 때 지영이 뭔가 짜증이 엄청 나 있는 상태라서 진짜 할머니 할아버지 죽었으면 좋겠어라고 하는 그 살이 분노 같은 게 약간 묻어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것들이 요 삭제 장면 보면서 확 떠오르는 거지. 아 얘는 진짜 평생에 마음에 엄청 그걸로 박혀서 살겠죠. 그런 가슴 아픈 캐릭터였죠. 다른 사람들은 다 유명한 배우들인데 이분은 저는 사실 몰랐거든요. 처음 봤어요. 그래서 영화 보고 나서 검색해봤더니 계속 활동하시더라고요. 최근에도 뭔가 여러 활동, 뭐 1일극도 하시고 뭐 끊임없이 활동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최근에 특히. 그 다음 캐릭터가 드디어 이 영화의 배두나 배우가 연기한 테이라는 역할인데요. 테이도 되게 특이한 캐릭터죠. 엄청 특이하죠.
엄청 특이한데 개인적으로는 제일 정가는 캐릭터였어요. 그렇죠. 몽상가적이라고 해야 되나? 꿈꾼다고 해야 되나? 내가 뭘 원할지를 뭘 원하는지를 계속 고민하고 그렇죠. 꿈꾸는 캐릭터예요. 맞아. 얘는 좀 시간이 정체되어 있달까? 찾아보고 관조하고 뭔가 하는데 그게 말이 안 된다라기보다는 나도 저랬던 시기가 있었던 것 같고 상황은 다르겠지만 그래서 저도 이 캐릭터가 제일 공감을 많이 하면서 봤던 그런 캐릭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특이한데 가만히 있지를 않죠. 네. 항상 흐르듯이 떠나고 싶어 한다라고 본인이 말도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 캐릭터 자체가 주변부적이고 좀 경계에 서 있는 것 같은 캐릭터인데 그래서 그런 경계에 있는 나머지들하고도 되게 쉽게 서로 다 잘 두루두루 친한 그 시인 이 시인이 그 캐릭터 네네 그 뇌성마비라고 말하면 되나 이 표현을 잘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뇌성마비 시인 그렇죠. 등장하는데 정신지체는 아닌 어떤 그 시인이에요. 사고가 다 되는데 신체가 불편하신 분인데 이 시인의 문서화 작업 같은 거를 타이핑 타입을 도와주고 주면서 있고 그 관계를 맺고 있고 또 동남아에서 오신 외국인 노동자분들과 한테 되게 스스럼 없이 같이 놀자. 그들이 놀자라고 얘기하니까 친구들한테 야 우리 같이 놀래라고 해서 너무 순수하게 말을 건넸어. 배를 타고 떠나고 싶어하는 장면도 나오고 자유로운 영혼이 정말 자유로운 영혼이 자유로우면서 고민도 하고 끊임없이 그리고 다양한 타자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메인이 아닌 그런 타자들이랑 소통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심지어 지영의 할머니하고도 얘기를 나눴죠. 집을 찾아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지영의 할머니가 주는 만두도 먹으면서 얘기를 하고 그런 소통에 대한 진실성을 갖고 있는 캐릭터다. 그래서 친구들을 모으는 역할을 하는 사람도 태희예요. 맞아요. 친구들을 이 5명 친구들 모으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도 저의 학부 시절을 떠올려 보면 저도 항상 친구들을 모았는데 그러면서 되게 많이 겹쳐서 저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힘들겠다고 생각을 했어. 요즘 같으면 사실 단카방이 있는데 일일이 문자를 써야 되고 전화를 해야 되고 맞추기가 쉽지 않을 텐데 진짜 중간에서 조율하느라 애를 먹는 캐릭터. 따뜻한 캐릭터였어요. 삭제 장면들 보면은 재밌었던 게 있었는데 아빠랑 대화하는 것 중에 아빠가 뭐 하려고 그러냐 뭐 이런 구박을 하는데 나 정치가 해볼까? 대학 갈까? 아빠한테 물어보는 씬이 있었죠. 근데 이런 부분이 중요했던 것 같아요. 태희라고 하는 캐릭터가 왜 정치가 되려고 하냐면 다른 사람들은 더 같이 잘 살고 싶고 뭔가 소통 얘기를 하죠. 그런 이때도. 얘기를 하니까 그런 연결고리 같은 사람으로서 이 세상들의 사람 이어주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있구나. 되게 긍정적인 면이죠. 그런 부분. 그런 부분에서 이 캐릭터 좀 이해하는 게 좋았고 근데 또 재밌는 거는 삭제 장면 중에 태희가 엄마한테 왜 결혼했냐고 물어보는 씬이 있잖아요. 그때 엄마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너희에게 아빠가 필요했으니까 라고 맞아요. 대답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엄마는 아빠한테 필요하고 자식들한테 필요해서 존재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태희는 그런 것들에 되게 반감을 갖고 있다는 게 영화 전반적으로 보면서 나오잖아요. 외식 장면도 그랬어요. 메뉴를 시키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그냥 여기서 제일 많이 나는 거 그러니까 막 그게 인권을 무시하는 거라고 추천해달라고 이러면서 마음대로 시키시죠. 그랬더니 태희가 반발을 해요. 거기에 그런 것들이 꽤 많이 나와요. 태희가 관련된 건 아빠와의 관계에서 더 가부장적인 모습이 이 캐릭터들의 옥죄에 있는 것들에 태희가 반항하는 것 같은 모습들이 나오고 그래서 삭제 장면에서 엄마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에 태희가 만족해하지 않고 바로 이어서 썩어가는 과일들이 나오는데 그 과일의 포커스를 꽤 오래 맞추고 있죠. 본인이 이렇게 정체되어서 이런 틀 안에서 썩어가는 것들이랑 겹쳐서 보지 않나라는 게 느껴졌던 장면이고 근데 재밌는 건 실제로 여기 배두나 씨의 엄마인 배우 김화영 씨가 이 엄마 역할을 했다는 거. 실제 엄마라고요? 실제 엄마예요. 아 정말? 배두나 씨 어머니도 배우거든. 그래서 그 엄마가 여기에 나왔어. 너무 재밌지? 몰랐어요 이거는. 신기하다.
재밌는 캐릭터였던 것 같아요. 요 세 명이 주연인데 셋 다 정말 느낌이 달랐고 그 외로 이제 온조와 비주라고 하는 쌍둥이 캐릭터가 나오죠. 네. 이들은 어때요? 이들은 일단 화교죠. 그쵸. 여기서 외갓집이 다 그 화교라는 얘기가 나오고 집 분위기나 뭐 이런 거 되게 중국풍 느낌이 나요. 근데 얘네들은 액세서리들을 직접 만들어 파는 좀 자립형 인간으로 나오게 되고 되게 캐릭터도 유쾌하고 재밌어요. 둘이 항상 붙어 다니면서 실제로도 영화에서 나오는데 과거에는 샴 쌍둥이였었다가 분리된 쌍둥이 자매. 그리고 되게 의미심장한 장면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우린 둘 다 테이한테 좀 몰입을 해서 영화를 봤던 건가요? 네, 저는 테이를 나와 비슷하다고 느낀 건 아니고 부러워했어요. 부러워? 저렇게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어야 했다, 나도. 이런 느낌. 왜냐면 생각해보면 저는 그렇게 고민을 막 치열하게 했던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때 20살 때 저렇게 고민을 하고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뭐지? 치열하게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어야 했는데 나는 그렇게 하진 못한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서 테이가 좀 부러웠었어요. 그랬을 수도 있겠다. 나는 너무 오래 했는데.